8번 바로 진행해 볼게요. 문제에서 도수율을 알려주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근로자 한 명이 평생 작업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재 건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 건수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환산도수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하나 공부해 두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모든 재해 건수를 전부 다 환산도수율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근로자 한 명이 평생 작업할 때 평생이라는 단어가 붙고 그 평생 작업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재해 건수를 물어보면 그 재해 건수 자체를 환산도수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산도수율에 들어있는 도수율이라는 공식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분의 재 건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6제곱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환산도수율의 경우에서는 보통 평생 근로시간을 10만 시간으로 가정한 용어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환산도수율의 경우에서는 평생 근로시간을 몇 시간? 10만 시간으로 가정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10만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평생 근로시간이니까 이 10만이라는 숫자가 이 총 근로시간에 들어가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수율은 정리할게요. 10만이라는 게 10의 5제곱이니까 쓰고요. 그 다음 재해 건수 써주시고 곱하기 10의 6제곱. 그러면 10의 5제곱이라는 건 10이 5번 곱해졌다는 거고 10의 6제곱이라는 건 10이 6번 곱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다 사라지고 여기는 10이 하나 남게 되니까 도수율은 결국에 재해 건수 곱하기 10이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죠. 그러면 방금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재해 건수 자체를 환산도수율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재해 건수 대신에 환산도수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따라서 환산도수율은 도수율 곱하기 10분의 1 혹은 도수율 곱하기 0.1이라고 사용하셔서 공식 완성해 주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사용할 때는 평생 근로시간을 10만 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공식을 사용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하루에 8시간, 한 달에 25일 근무하고 평생 근로 35년 하셨고 그 다음 잔업시간이 240시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평생 근로시간이 10만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생 근로시간이 10만 시간이 아니라면 VS로 표현해 볼게요. 가볼게요. 자, 평생 근로시간을 따로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평생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일을 했어요. 그 다음 한 달에 25일, 25일 동안 근무를 했고 근데 이 한 달이 12달 있죠. 1년에. 그러니까 12 곱해주시고 근데 연간 잔업시간이 24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40 더해주시면 이게 1년 동안 일을 총 한 시간이겠죠? 근데 이게 35년 반복이 됐어요 하니 35를 곱해주시면 얘가 92,400시간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산도수율은 10만 시간이라는 평생 근로시간을 가정한다 했는데 이거보다 실제로 조금 줄어들었죠? 이렇게 실제로 평생 근로시간이 다를 때는 따로 아니면 계산해야 될 때는 공식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환산도수율은 우선 100만 들어가셔야 돼요. 100만은 10의 6제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100만 분의 평생 근로시간 들어가고요. 거기다 곱하기 도수율 처리해 주시면 환산도수율을 구할 수 있는 두 번째 공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도수율을 분명히 알려줬어요. 얼마라고 알려줬냐? 18.73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시작했죠. 그러면 계산하실 때 환산도수율은 자, 10의 6제곱 들어가시고 평생 근로시간은 92,400시간 곱하기 도수율은 18.73이라고 나왔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이제
1.73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1.73건 요런 재해 건수, 환산도수율은 분명히 재해 건수랑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재해 건수가 1.73건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 반올림 하셔서 2건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확실하게 풀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2건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왼쪽에서 알려드린 요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도수율 자체가 18.73이었죠? 여기서 0.1을 곱하게 되면 1.873이 돼서 당연히 얘도 건수가 1.873이라는 건 없으니 반올림 하셔서 2건 하시면 다르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는 오차 범위에서 모두 다 만점 처리되는 거니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사업장에서 재해로 인해서 사망 2명, 1급 장애 1명, 2급 장애 1명, 9급 장애 1명, 10급 장애 4명. 그랬을 때 근로손실일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근로손실일수를 구하는 방법은 앞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신체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근로손실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사망은 근로손실일수가 7,500일이었어요. 맞죠? 1급 장애도 7,500일이었고 2급 장애도 7,500일이었죠. 그 다음 9급 장애는 며칠이었니? 라고 물어보면 9급 장애는 1000일이었죠. 그 다음에 10급 장애, 이런 거 10급 잘 외워두셔야 돼요. 10급 장애는 얼마였어 하면 600일이었죠. 가볼게요. 간단해요. 사망이 2명이니까 7,500 곱하기 2 더하기 1급이 1명이니까 곱하기 1, 그 다음 2급이 1명이니까 곱하기 1, 그 다음 9급이 1명이니까 곱하기 1, 그 다음 10급이 4명이니까 곱하기 4 하셔서 전부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33,400일 이렇게 답 써주시면 완벽하게 푸셨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연평균 3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사고로 인해서 사망 2건, 4급이 1명, 10급이 1명, 그 다음 요양으로 인한 휴업일수 나왔죠? 300일 발생하였다. 강도율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강도율 공식은 총 근로 시간수 분의 총 손실일수였죠. 근로 빼먹어도 뭐 상관없죠. 그래서 근로 손실일수라고 알고 있으면 되니까 곱하기 10을 세제곱 해주실 거예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 총 근로 손실일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해 처리해 놓으시고, 자, 사망이 2건이에요. 그럼 사망은 7,500일인데 이거 2개 곱하기 2 더하기 4급은 얼마였냐면 5,500이었어요. 1명이니까 곱하기 1 더하기 10급은 바로 앞 문제에서도 나왔죠. 600 곱하기 1명 들어갔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휴업일수도 나왔으니까 휴업일수도 더 덧붙여 볼게요. 휴업일수가 300일이라고 했으니 300 곱하기 365분의 실제로 근무한 일수는 300일이었으니까 300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근로손실일수는 끝? 그 다음 근로시간수를 들어가 볼게요. 근로시간수는 하루에 8시간, 연간 300일을 근무했고 300명이 다 같이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셔서 계산기에 두들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곱하기 10에 세제곱을 했다. 그러면 얼마가 튀어나오냐면 29.65 해서 소수 2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깔끔히 넘어가고요. 자, 다음 문제는 근로자 수가 3월 말은 300명, 6월 말은 320명, 9월 말에는 270명, 12월 말에는 260명, 하루에 8시간, 280일 작업했고요. 연간 15건의 재해가 발생했죠? 휴업일수도 나왔어요. 그랬을 때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수율 구하라고 했으니 도수율 구해볼게요. 자, 총 근로시간 수 분의 재해 건수죠? 재해 건수 들어오고 곱하기 10의 6제곱이에요. 총 근로시간 수 먼저 구해볼게요. 총 근로시간 수는 자,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그 다음 280일.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몇 명이서 작업장에서 총 몇 명이서 일을 했는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연간 평균 근로자 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직접 구해주셔야겠죠. 자, 연간 평균 근로자 수 구하는 거 들어가 볼게요. 연간 평균 근로자 수예요. 자, 문제에서 분명히 3월 말에는 300명, 6월 말에는 320명, 270, 그 다음 260명 줬고요. 총 4개월이죠. 그러니까 4로 나눠주셔야겠죠.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시냐면 287.5가 등장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0.5명 막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올림 하셔서 288명이라고 평균 근로자 수를 완성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88이 여기에 들어가서 쓰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 건수는 문제에서 분명히 15건이라고 했으니까 15 넣어주셔서 10의 6제곱까지 계산해 주시면 완벽하게 식을 잘 세우셨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3.25가 등장하겠죠. 자, 두 번째 강도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도율은 도수율과 분모가 정확하게 같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8, 그 다음 그 위에는 뭐였냐면 근로손실 일수였어요. 근로손실 일수는 문제에서 사망이나 어떤 신체 장애 등급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휴업 일수가 288이라는 거 하나 있기 때문에 휴업 일수 가지고 식 세워보면 288 곱하기 365분에 실제로 연간 280일 동안 작업했다고 하니 280 넣어주시면 됩니다. 글씨 한 번만 다시 써드릴게요. 280일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해주시면 계산기 때려보시면 0.34 등장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풀어주시면 점수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가면 도수율이 12인 어느 사업장에서 지난해 동안 12건의 재해가 발생했고 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 다음 그로 인해서 휴업일수가 146일이었다. 강도율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결국 강도율이네요. 그럼 강도율의 공식은 총 근로시간수 분의 총 근로손실일수였죠. 자, 분자부터 채워볼게요. 총 근로손실일수부터 채워보면 146이죠? 146일 곱하기 365분에 연간 근로 작업 시간 이제 일수를 나타내면 250일이죠? 250일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손실일수는 끝났어요. 그럼 밑에가 뭐였냐? 총 근로 시간수였죠? 총 근로 시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였냐면 자, 하루에 10시간 근무했고 250일 일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또 없냐면 몇 명이서 총 연평균 근로자 수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니 그저 빈칸으로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근로시간 수는 아직 알 수 없으니 빈칸으로 냅두시고 곱하기 10의 세제곱만 하면 답이 튀어나오겠다라는 거 천천히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도수율이 10이라는 거가 알려줬는데 아직 써먹지 않았으니까 얘를 써먹어 볼게요. 자, 도수율의 공식은 무엇이었냐? 자, 총 근로시간수가 또 나오죠? 총 근로시간수 분의 재해 건수. 그리고 나서 곱하기 10의 6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총 근로시간수는 아직 몰라요. 그러면 총 근로시간수 모르는데 재해 건수는 분명히 10이라고 알려줬고 10의 6제곱을 하면 얘가 결국에 도수율이 10이라고 했으니 얘가 12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럼 잘 보시면 그러면 요 10이 그대로 쓰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됐다는 얘기니까 총 근로시간수가 결국에 10의 6제곱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총 근로시간수는 결국에 10의 6제곱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원하던 거 나온 것 같은데요? 라는 결론이 나오죠? 왜? 여기에 총 근로시간수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10의 6제곱을 넣고 계산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 다시 하면요. 10의 6제곱 분의 146 곱하기 365분의 25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거 계산하게 되면 뭐가 튀어나오느냐? 0.1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차 범위까지 확인하셔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수학적인 내용으로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했어요. 왜냐면 이 12가 그대로 여기 12로 넘어온다는 가정하에 요거랑 요거가 이제 약분이 된다는 그 수학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근로시간수를 계산기 없이 바로 10의 6제곱이라고 뽑아낸 건데, 만약에 이 총 근로시간수가 10의 6제곱인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약분된다는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경우에는 계산기에 때려주셔도 편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솔브 기능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혹은 이제 계산을 직접 해주셔도, 식을 직접 써서 푸셔도 괜찮으니까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서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전관리론에서 도수율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연평균 근로자 수가 1,500명이라고 알려줬고, 연간 재해 건수가 60건 알려줬고, 사망이 2건, 손실일수 알려주고 있고, 연천 인류를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제일 앞에서 연천 인류를 외웠던 적이 있어요. 연천 인류의 공식은 뭐였냐면, 우선 연평균 근로자 수 분의 재해자 수죠. 재해자 수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거는 연천 인류 구하는 공식이었죠. 자, 근데 연평균 근로자 수는 문제에서 1,500이라고 알려줬는데 재해자 수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풀이 방법을 2가지를 제시를 해드릴 건데,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연간 재해자 수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연간 재해 건수는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재해 건수당, 재해 한 건당 재해자 수가 1명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1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결국에 재해 건수가 분명히 60건이었으니까 재해자 수도 그러면 당연히 60명이겠네요?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가정하면 결국에 연천 인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연평균 근로자 수가 1,500명이니까 1,500분의 6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오느냐? 40이 딱 떨어지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40이라고 정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이제 이 가정하면이라는 멘트를 꼭 써주셔야겠죠. 왜냐면 재해 한 건당 재해자 수가 1명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를 무조건 가정하면이라고 써주시고 풀이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풀이를 좀 제시를 해드릴 건데, 두 번째는 사실 정확한 근무 그런 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공식이 하나가 더 등장할 수 있냐면, 연천일률 기본 공식은 얘가 기본 공식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반드시 먼저 외워두시는 게 맞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연천일률의 또 다른 공식을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무엇이 있냐면, 도수율에다가 2.4를 곱한다라는 공식이 하나 등장이 하나 더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푸셔야 되냐? 그럼 연천인율을 구한다는 건 결국 도수율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이런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도수율을 먼저 구해서 2.4를 곱하면 답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도수율을 결국에 계산하기 위해서 해보면 총 근로시간수 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제곱이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해 건수는 분명히 나왔어요. 60건. 근데 총 근로시간수가 애매해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근로시간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것도 요 멘트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근무 시간이 없으므로, 이거는 제가 이제 워딩을 했지만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정확한 근무 시간이 없으므로 표준 근무 시간을 활용합니다 라는 그걸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 근무 시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했어요. 그러면 이 표준 근무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그럼 얘는 무엇이냐? 1일 하루에 8시간, 연간 1년에 300일이라는 게 평균 표준
근무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8 곱하기 300 들어가고요. 1500명이라고 했으니까 1500 곱해주시고 제 건수는 60건이니까 곱하기 10에 6제곱 하면 도수율 끝나겠죠? 도수율 얼마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16.67 나옵니다. 그러면 연천일률은 결국에 따라서 연천일률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도수율 곱하기 2.4를 하셔서 하면 40.01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시면 40.01이라는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오차 범위 아니죠, 결국에. 비슷하잖아요, 그죠? 40과 40.01은 거의 오차 범위 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해답으로 가실지는 선택에 맡기겠지만 어떤 해답으로 가시던 간에 요 가정하면이라는 내용을 쓰고 들어가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도수율, 강도율 관련한 문제들, 계산 문제들 먼저 끝내봤고요. 자, 두 번째 특강 2회차 특강에서는 컷셋 관련한 내용, FD도에 관한 계산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